밤만 되면 아이 기침이 더 심해져서 잠도 못 자고 심하면 토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병원도 다녀오고 약도 먹였는데 옆에서 보고 있자니 더 해줄 수 있는 건 없을까 싶어 답답했어요. 검색해보니 도움되는 내용은 정말 많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해놓은 곳은 찾기 어렵더라고요. 오늘은 저처럼 정보를 찾느라 잠 못 자는 부모님들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권장하는 기침감기 증상 완화법과 두 아이를 키우며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것들,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위험 신호까지 한 번에 정리해봤습니다. 참고로 영상의 내용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지만 아이의 증상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출처는 설명란에 남겨둘게요. 보통의 날들. 저는 항상 기침을 무조건 멈춰야 하는 증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기침은 기관지의 가래와 분비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권장하는 방법들 중에 도움이 되었던 4가지는 수분 공급, 꿀 섭취, 습도 관리, 그리고 코 관리입니다. 저는 약을 잘 먹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자료들에서 가장 많이 권장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더라고요. 기침을 계속하면 목 안이 건조해지고 건조해진 기도는 다시 기침을 유발할 수 있어요. 또 수분은 끈적한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자주 먹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희 아이가 물을 잘 안 마시려고 해서 폐렴으로 많이 아팠을 때 아이가 좋아하는 수박이나 딸기, 수분이 많은 과일, 그리고 따뜻한 맑은 국을 조금씩 자주 챙겨줬던 게 도움이 되었어요. 아이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물만 고집하기보다는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돌이 지난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꿀이 그냥 민간요법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도 돌 이후 아이들의 기침 완화를 위해서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꿀이 감기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 점막을 부드럽게 해서 기침으로 인한 불편감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주의할 점은 절대로 돌 전 아이에게는 꿀을 먹이시면 안 됩니다. 또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낮엔 덥고 밤은 선선해서 선풍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선풍기 바람을 직접 쐬게 되면 기도 점막이 건조해져서 기침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해요. 제가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건 겨울에는 난방 때문에 습도를 신경 썼는데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에는 당연히 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기침할 때 습도를 확인해보니 생각보다 많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가습기를 다시 사용했더니 밤에 기침을 덜하고 자는데 도움이 됐어요. 여러 자료에서도 실내 공기가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걸 권장하고 있어요. 다만 너무 습한 환경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습도계를 두고 보통 40에서 60% 정도 습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기침하면 폐나 기관지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코가 막혀있거나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면서 기침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특히 밤에 기침이 심한 아이들은 코 상태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코가 많이 막혀있다면 코 흡입기를 사용하거나 생리식염수로 코를 촉촉하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희 둘째는 코 흡입기를 너무 싫어해서 소아과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약국에서 판매하는 생리식염수 스프레이를 양쪽 코에 한 번씩 뿌려주면 의외로 코딱지나 분비물이 잘 흘러나오더라고요. 참고로 약물이 들어있는 스프레이가 아니라 식염수로만 된 제품을 사용해주세요. 이렇게 자기 전에 코 관리를 해주고 나면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 훨씬 편하게 자는 경우가 많았어요. 마지막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위험 신호를 확인하는 거예요. 특히 콧구멍을 크게 벌렁거리거나 쇄골 아래나 갈비뼈 사이가 숨 쉴 때마다 쑥쑥 들어간다, 입술색이 파래진다면 지켜보는 것보다 병원 진료가 더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 둘째가 호흡곤란 증상 때문에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어요. 단순히 기침이 심한 줄 알았는데 밤에 자다가 컹컹거리는 기침을 하고 숨을 들이마실 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대학교 때 전공 서적에서만 보던 컹컹거리는 기침을 우리 아이가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눈앞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때 느낀 건 이런 위험 신호가 보일 때는 집에서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는 빨리 진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크룹 때문에 응급실에 갔던 경험과 이후 호흡기 치료를 통해 호전되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공유해 볼게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아이가 조금 더 편하게 감기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이 기침 때문에 걱정하며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부모님들께도 조금이나마 마음이 가벼워지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이도 부모님도 편안한 밤이 되길 바라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